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무탈한가요? 퇴사를 꿈꾸며 사표를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몇 번의 퇴사 후에 지금은 프리랜서가 되었는데요. 직장인들이 퇴사하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인간관계와 부당한 업무인 것 같아요. 저는 주관이 분명한 편인데도 갈등을 힘들어해서 한쪽이 너무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펴며 그냥 제 주장을 포기해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걸 유연하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어가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 윗분들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논리로 얘기하시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실 때 들으려고 안 하시면 일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소통을 포기해버리고 참으면서 일하면 결국 이런 한계점이 오게 되죠. 그럴 때마다 퇴사의 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나는 회사 체질이 아니구나, 사업해야 하는구나 라는 자아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제 퇴짜와 싸우게 되지요. 계속해서 회사로부터 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라는 울타리가 안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세상에 그냥 던져지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곳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은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를 권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퇴사 이후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 어뉴주얼 8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어뉴주얼 8호의 주제는 퇴근, 퇴사, 퇴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하는 마음, 퇴사하는 마음, 그동안의 소속과 이별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마음에 대해서 다양한 필진들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꼭지들로 오늘 리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지금 잘 살아야 퇴사 후에도 잘 살 수 있다.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데 4가지를 투자하자. 퇴짜 앞에 지지 말자. 용기를 내고 정한 것을 하자. 이렇게 4가지 챕터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잘 살아야 퇴사 후에도 잘 살 수 있다. 첫 번째 꼭지는 결혼 후 5년째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배우 윤진서님의 일상과 사랑 글입니다. 윤진서 배우는 20대를 누군가의 콜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준비만 하고 살았던 시간이라고 회상합니다. 캐스팅을 기다리며 불안한 미래와 싸우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고 그런 시기였던 건데요. 그 빡빡한 시간을 통과해서 닿은 지금의 일상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하거나 새벽 서핑을 다녀오고 커피를 마시고 정원을 손질한 뒤 청소를 하고 오전 요가 수업을 합니다. 남편과 점심을 차려 먹고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 요가 수업을 하고 저녁을 차려 먹고 또 책을 읽다가 잠이 오길 기다립니다. 굉장히 단조롭죠. 그녀는 이런 생활을 5년이나 반복하면서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같은 일상을 살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일상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상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건 이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불안하고 힘든 일상 가운데 나만의 뿌리를 내릴 곳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지나온 후 얻게 된 행복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새로운 순간을 발견한다. 발견되어진 새로운 순간을 느끼고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할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아는 삶이리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지 않았다면 삶의 의미를 몰랐을지도 모른다. 파티 같은 특별함이 계속되길 바랐던 20대의 나. 배우로서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 대본을 기다리던 날들. 그 안에 불안해서 나만의 뿌리를 내릴 곳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쟁취한 것은 지루하고도 사랑스러운 일상이었다. 나는 어쩌면 그 누구로서가 아닌
단지 한 생명으로서의 의미가 절실하게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비로소 나만의 일상을 찾았고 일상이 이어지는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알던 환각 따위는 없었다. 혹시 지금 현실이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직장을 다닐 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겨우겨우 버티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장르의 문제가 또 온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제가 배운 건 힘든 시간에도 일상을 잘 유지해야 다른 환경이 주어졌을 때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루틴을 만들고 이를테면 독서 모임이라거나 운동, 취미, 자기개발 같은 거 그런 힘든 시간에도 긍정적인 일들의 시간을 쓰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데 4가지를 투자하자. 두 번째 꼭지는 이슬아 작가님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돈과 노래의 꼭지입니다. 이슬아 작가님에게 어느 날 페이스북 메시지가 오는데요. 말소리를 탐구하고 치료하는 사람인데 이슬아 작가님께 트레이닝을 제안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낭독하고 노래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작가님은 꾸준히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 작가님은 이 꼭지에서 잘하고 싶은 일에는 4가지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 몸, 마음, 그리고 돈이지요. 이 성실한 노력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이란 건 장르가 달라도 비슷한 구석이 많다. 별 수 없이 꾸준히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성 들여서 반복하는 것만이 왕도라는 것. 나는 매주 지하의 레슨실로 가서 목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소리내는 연습을 한다. 어떤 날에는 잘하고 어떤 날에는 못한다. 레슨을 받은 지 1년째인데 글쓰기가 그렇듯 사랑과 우정이 그렇듯 노래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종종 너무 많은 가르침을 머리로 기억하느라 몸이 경직되고 만다. 구강의 모양도 신경쓰고 발성의 투명함도 신경쓰고 발음이 튀지 않도록 신경쓰고 소리를 온도감 있게 유지하도록 신경쓰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노래를 부른다. 나는 생각하지 않고도 잘하는 경지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몸으로 외워버리기 위해 목 선생님의 레슨을 듣는다. 잘 알기 위해서뿐 아니라 잘 잊기 위해서도 시간과 몸과 마음과 돈을 들이며 살아간다. 작가님의 본업은 작가이고 출판사 대표인데요. 일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 설 일이 많아서 잘 말하고 잘 노래하기 위해 이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몸과 마음과 돈을 사용해야 하죠. 이 꼭지를 읽으며 자신의 본업이 아닌 일에 에너지를 정성껏 쏟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만 투자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본업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나만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퇴사 이후를 위한 준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투자를 위해서 시간, 몸, 마음, 돈을 써야 하고요. 당장 퇴사가 힘들다면 이슬아 작가님처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회사를 버티는 시간 동안 경력과 통장 잔고도 쌓이고 또 제가 투자한 분야의 능력도 쌓이고 그러는 동안 저는 힘든 환경을 견뎌냈으니 마음의 내력도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짜 앞에 지지 말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꼭지는 강명석님의 살아남기 위해 강해진 사람이라는 꼭지입니다. 이 꼭지에는 코미디언 박미선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박미선님은 1988년에 데뷔해서 올해로 32년째 활동 중인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녀의 경력이 초장기 근속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수많은 퇴직과 재입사의 역사라고 이 꼭지는 표현합니다. 특히 2000년대엔 여자 코미디언은 남자 중심의 리얼 버라이어티 쇼에도 출연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녀는 방송사 바깥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갑니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해 운동을 통해 달라지는 몸을 보여주고 유튜브 채널 미선 임파서블을 개설해 1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합니다. 박미선님은 생존하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미디어에 진출합니다. 박미선님의 역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엄청 뭉클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흔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 중에는 생존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닌 생존하기 위해 강해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박미선은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새로운 미디어에 빠르게 진출했다. 까칠남녀와 거리의 만찬을 통해 사회에 소외받은 이들을 이해하고 감싸 안았다. 새로운 미디어를 향한 도전이 완전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10년 이상 진행했던 KBS 해피투게더 3에서 하차당하고 거리의 만찬의 정규 편성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렇게 수없이 잘리고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다시 잘리고 그래도 다시 도전하면서 조금씩 자기 생각을 알렸다. 그러는 사이 그의 뒤에는 스탠드업 코미디부터 유튜브에 이르는 수많은 여정이 쌓여 재미있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 박미선은 KBS 스탠드업으로 오랜만에 방송사의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 위에 올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33년 일하면서 딱 2달 쉬었습니다. 입사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사는 내 의지로도 가능하지만 예상치 못한 때에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미선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을 한다. 누구도 나 자신만큼은 일을 하겠다는 나의 마음은 꺾을 수 없다고. 저는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버 기간의 불안과 어려움을 잘 알아요. 이직을 하든 퇴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그 이후에는 수많은 노와 부딪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지죠. 하지만 정말로 에너지를 내고 나아가야 할 때가 그 순간들인 것 같아요.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한 번 더 힘을 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단이 필요한데요. 이런 마음도 훈련인 것 같아요. 퇴짜 앞에 지지 말자라는 마음과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유연하게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거나 아니면은 책 속으로 현실 도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면서 세상에 나의 목소리를 냅시다. 이거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고 정한 것을 하자.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꼭지는 황유미 작가님의 다시 쓰는 사직서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황유미 작가님의 글을 리터 잡지 때부터 거의 모든 꼭지들을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번 매거진에서 다시 쓰는 사직서라는 제목으로 사직서의 내용으로 글이 구성됩니다. 이 꼭지 읽어보시면은 진짜 현실적인 직장인의 애환이 적나라하게 느껴져서 되게 공감되실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상사가 내리는 명령에만 반응하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 같은 날들 앞에서 화자는 이제 퇴사를 결심합니다. 저 이거 읽는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견디다가 한계에 왔을 때 제 마음이 딱 이랬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한데 그럼에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서 퇴사를 결심한 사람의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감이지만 바로 그날 직감했습니다. 당신이 설계한 터널 안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컴컴한 눈으로 불안해하기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이제는 견디는 방법을 궁리할 때가 아니라 벗어날 용기를 내야만 한다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터널 밖으로 나가면 4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외줄타기 하듯 내달려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요. 불빛을 보고 내려왔다가 영문도 모른 채 바퀴에 깔리는 산짐승 꼴이 날 수도 있다고도. 이토록 참담한 결말을 그리더라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비록 괜찮지 않더라도 불행하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터널이 아니라 바깥에서 맞이하는 결말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꼭 좋은 다음을 만나게 되시길 바래요. 앞에 3가지 주제는 퇴사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일상을 잘 살아가자, 나만의 무기를 가지자, 퇴짜를 두려워하지 말자 였는데요. 그럼에도 퇴사를 결심했다면 용기를 내고 정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시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4개의 꼭지를 소개했는데요. 퇴근, 퇴사, 퇴짜 후에 이어지는 건 오프의 시간입니다. 권위적이고 소통에 미성숙한 상사의 폭언은 퇴근 후에 나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퇴사와 퇴짜 후에는 그 이전의 기억과 시간이 떠올라서 그 잔향이 사라지게 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과 정성, 마음을 들여서 살아온 시간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갈등, 반복되는 회복과 반복되는 퇴짜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라 에디터님의 파도타기 꼭지의 문장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어뉴주얼 8호에서 제가 가장 뭉클하고 위로가 되었던 문장입니다. 바다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순환과 반복의 연속이다. 반복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 안에서 조금씩 바뀌는 것도 있다는 것을, 물 밖에서는 똑같이 보이더라도 사실 그 바다 안에서는 다른 파도가 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언가 죽어가면서 태어나고 있었다라는 문장은 출근과 퇴근, 입사와 퇴사, 승낙과 퇴짜의 반복을 통해 우리가 그저 소진되기만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한 차례의 파도를 타고 돌아왔을 때 오늘 내가 뛰어들었던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되뇌일 필요가 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퇴사를 권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퇴사 이후를 준비할 수는 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 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